케인즈가 했던 얘기, 유명한 얘기인데요. 미인 선발대회를 대한 케인즈가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인 선발대회 갔을 때 이 심사위원이 있을 거예요. 심사위원이 미인을 뽑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미인을 뽑지 않은 심사위원들은 그 심사로 인해서 자기가 창피하게 되지 않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기가 좋고 막 그러면 그 놈을 뽑거나 자기 옆에 있는 놈이 이렇게 하는 겼는지 생각해서 걔 거를 보지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를 조금 더 끌고 나가면은 케인즈가 그 포트폴리오를 말하시죠. 자기 재산이 있을 때 돈은 얼마, 뭐 부동산은 얼마, 그 다음에 유가증권은 얼마라고 하는 그 포트폴리오 이거는 케인즈가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테크라고 얘기하는 그 개념 자체의 출발이 케인즈인 사람인데요. 케인즈는 경제학자인데 증권으로 돈을 번 사람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데이비드 리카도고 또 한 사람은 케인즈거든요. 리카도는 돈을 워낙 잘 버는 증권쟁인데 그리고 나서 보호사에 갔더니 벌거벗었을 거 대선 못하겠어. 그랬더니 사람이 부자이거나 가난한 거는 아무 차이도 없는 건데 부자들이 너무 잘난 척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랑 선물을 해야겠다. 경제학자 나중에 되는 거고요. 케인즈는 경제학자 된 다음에 투자를 했으니까 증권을 해서 돈을 번 거의 유일한 경제학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케인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케인즈 부인이 러시아 출신의 무용수거든요. 매우 유명한 발레리나인데요. 그냥 상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드리 헵번하고 결혼했던 경제학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오드리 헵번은 이혼했지만 케인즈는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았거든요. 그 투자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적이 없고 부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부인이 같이 살면 알 거 아니에요.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증권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안 한다고 부르면 케인즈가 꼼짝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그런 거예요. 나의 계산을 나한테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케인즈도 자기 자신 자기들 계산을 못 믿는 게 왜냐하면 세상에는 집단 행위가 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계산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눈치를 서로 보다 보면은 실제적인 뭐가 생긴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미시와 거시라는 두 개가 있는 건데요. 이 미시에서 거시로 넘어가거나 이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자 같은 사람이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카고 학파라고 할 때 그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으로 최초의 창조자고 그러니까 만약에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쓰면 신자유주의라는 걸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렇게 넘어오는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프리드만 얘기 조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하고 케인즈에 해당하는 이 얘기를 제일 먼저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했던 사람이 듀케임이라는 사람이에요. 듀카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라고 하고 전체라는 거는 싸움의 분위기죠. 이거 작은 아이가 있어 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개인의 합이 전체는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인들 다 더한 거하고 전체가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듀게임은 전체에서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출발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마치 오기스트 콘트가 만들어서 사회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행위하는 거는 호모 소시올로지쿠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사회적입니다. 그 사회학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은 이렇게 됩니다. 구조를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여기서 설명한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전체를 설명하잖아요. 시장에 있을 때 일반 균형을 설명하고 뭐 사회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는데 개인적으로 설명했던 사회하고 듀케임을 얘기한 사회가 듀케임식 왈라스 사회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으면 어느 것을 시작하면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여기서 얘기했던 이 개인하고 개인 버전 왈라스하고 여기서도 개인 설명할 거 아니에요. 개인이라는 건 이런 거다. 구조 속에서의 개인이 이런 거다라고 막 설명하니까 여기서도 개인 버전 듀케임 있다고 할 때 이 두 개가 다 같으면은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상관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불행히 출발지가 어디에 따라서 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돈만 버는 개인하고
자기 사회적 존재의 이 구조를 온몸에 다 돼 있고, 뭐 그런, 그 사람은 다를 거 아니에요. 자기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사람하고, 자기 구조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그 피상적인 그 사람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을 이렇게 묶어서 만들었던 어떤 사회 혹은 케인즈가 얘기한 거시경제학에서의 정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그 어떤 국민경제하고 시장인 다르잖아요, 뜻이. 이게 두 개 다르니까 어떻게 출발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상이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상이한 결과는 자기가 출발점을 어디서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느 정도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출발할 때 이거 결정 안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이 구조주의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그래서 이쪽 끝에 구조주의를 보면요, 언어학에서는 소시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레비스트로스 얘기를 하거든요. 둘 다 알죠. 소시르 알죠. 소시르가 있었고, 소시르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촘스키고, 촘스키가 틀렸다고 하는 건 부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소시르가 한번 쫙 키우고 가면서 구어체가 안 나오나요? 랑과 빠롱이 있다고 거기서 언어의 구조 내에서 그 내용이 있고 그 껍데기인 랑가 있는데 진짜는 거는 빠롱이 있다라는 게 소시르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조주의로 해석하고 보니까 자꾸 언어에 대해서 변형태가 생기고 변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변형에 관한 걸 설명하는 사람이 촘스키고, 그래서 촘스키가 20세기 출신이지만 21세기 지금 제일 센 놈이에요. 왜냐면 제일 세다고 하는 소시를 꺾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명박을 이겨봐야 이렇게 세진 않아요. 소시를쯤 되는 사람이 이겨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진장군이라고 생각하면 진중권을 이기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왜냐면 진중권이 별거 아니어서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소시를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중권 이겨봐야 뭐 그러니? 이랬다면은 변희사가 이겼잖아요. 저기는 이겼잖아요 해가지고 재판에서 이겼는데, 그러면은 왜 대단하다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소시를 이기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희사가 소시를 이겼다, 예전에 촘스키를 이겼다 그러면 야, 변희사 노벨상 줘야 된다는 말 나오죠. 그런 사람이거든요. 언어에서 구조주의는 어떤 거냐면 제일 근본적으로요,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말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딱 태어났는데요, 어떤 애가 딱 태어나면서 조선만 넣나? 그래도 사람이 이거 아니야. 나는 영어를 할 거야. 지금 나는 뭐 일본어가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엄마가 때려줄 거 아니에요. 미친 나이에 한 살짜리가 생각해봐요. 뭐, 엄마가 그러잖아요. 마더 안 그러고 엄마 그러잖아요. 요즘 이상한 엄마도 있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엄마도 있는데요, 언어라는 거 자기가 태어났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일단 그 말을 써야 자기가 참여도 되고 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거 가는 건데, 한 살짜리 애가 나는 제페니스 프리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밥도 안 줄 거예요. 그 집에 미친 애가 태어났다고. 그런 건 구조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즘에 누가 제일 미인이죠? 누가 제일 미인? 저는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미실밖에 없거든요. 미실이 예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미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결혼 못해요. 왜냐면 조선시대에는 표준적으로 생각하는 키가 있잖아요. 그 키 밑에도 시집을 못 가는 거고, 그 키 위도 시집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모델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만약에 좀 죄송한 얘기죠.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그 집에 우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만약에 딸을 낳는데 그 시대에 결혼을 시집을 보낼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언제 고치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어났으니까 미실이 이렇게 되는 거지. 미실이 옛날에 딱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우리 집안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미의 기준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성형수술을 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기준들도 지금 기준이잖아요. 100년 전에 지금 이쁘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보내잖아요. 정리가 있어 막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언어학에서 구조주의라는 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는 어떤 가설이 있었냐면은
인간이라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뇌나 이거는 다 똑같고, 다만 그 사람이 어디에 태어나에 따라서 다른 구조 내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모든 인간은 원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같다라는 가설을 갖고 있거든요. 그 렉스토크 있던 시절에는 인종주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문명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국주의하는 놈들이 자기들 문명인이라고 하고 자기가 때려먹을 놈들을 야만인이라고 했죠. 렉스토크 너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모든 인간은 똑같다. 근데 그럼 뭐가 다르냐? 구조만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레비스토스가 지금도 어떤 농담이 있냐면요. 사실은 구조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개인주의 나와봐 그러면 병작한 사람들이나 수많은 이명박 스타일은 개인주의거든요. 그런 사람들 자기 개인주의가 막 흔들어요. 그리고 구조주의 나와봐 그러면 레비스토스 손대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구조는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냐면요. 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변화가 인간은 언제나 이렇다라고 해서 보편주의인 거 아니에요. 옛날 인간도 그렇고 지금 인간도 그렇고 심지어는 고양이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기적 유전자 가설들은 뭐든지 존재인 생명은 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축구는 못하잖아. 예를 들어 그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변화가 설명 필요가 없어요. 보편주의, 유니버설리즘인데 원래 이런 거다. 계속 이런 거다. 근데 여기서는 설명을 뭘 해야 되냐면요. 결정적으로 이제 힘든 게 구조가 있어 구조의 탄생에 관한 제네시스 기원 문제죠. 기원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되고 얘가 바뀔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알기 쉽게 설명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얼핏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겼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유럽, 일본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의 폼이 있다고 치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이것도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쉽죠. 쭉 놓고 보니까 다르다. 근데 얘는 어디서 왔느니? 라고 하는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건 아니는데 그 구조가 기운이 뭐냐라고 하면은 아니 우리가 원래 이런 거야 아니면은 뭐야 설명할 거 아니야. 우리가 외정시대 바꿔서 이런 거야 아니면은 박정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조 그러니까 얘는 기호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뭐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인간은 처음부터 이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 이런 그릴 때부터 이렇게 생겼고 지금도 그렇고 바뀐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기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좀 이상하다 그러면 사람이 이런 건 어떡해. 인간이랑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너네 막 착한 얘기 하잖아. 그러다가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하잖아. 그런 얘기거든요. 인간은 원래 이런 거고 맵도요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살다 죽을래요라는 건데 보편주의거든요. 나 원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죽을 건데 너도 그렇죠 사실은. 그냥 이거니까 얘는 기원과 변화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해야 되거든요.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보죠. 이렇게 왔다라고 하면은 얘가 뭐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뭔가가 바뀌었다거나 뭐가 있다거나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할 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설명한다고 예를 들면요. 가장 강성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DJ 때 한국이 있다고 치고 노무현 시절에 한국이 있고 명박 시절에 한국이 있다고 치면은 뭐 얘는 뭐 어떻게 생긴 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뭐 어떻게 생긴 폼이 있을 텐데 얘는 아직 못생겼지.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 근데 이 노무현 시대를 구성한 국민하고 이때 국민하고 이때 국민이 말이 안 되라고 지금 국민은 그놈아니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근데 얘는 형태는 분명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이때는 누가 영웅이었죠? 기생 때는 누가 영웅이었어요? 우리가 뭐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분들 10년 전에 10년 전 해가 딱 치고요? 요번 때 누가 영웅이었죠? 20년이네?